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일단 교재를 좀 보면요. 선형교수 1판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이 교재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진도를 나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개정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개정판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고 조금 순서 바뀌고 조금 내용 추가된 거가 약간 있고 말 바뀌고 용어 바뀌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5장하고 6장 내용이 그 대각화에 해당하는 게 먼저 나오고 일단 예전 버전을 보면은 선형 변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고유값과 보유 벡터가 나왔는데 그거 두 개가 바뀌었다는 거 정도. 그리고 예전에는 1단원에서 선형 방정식계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용어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정도. 네, 그런 식으로 용어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뀐 교재로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 교재고 이게 예전 교재고 지금 이제 예전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면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2013년 판이었었는데 이렇게 있던 거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바꿔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고 이거를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게요. 네, 요걸 다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게 네, 이 판이 맞고 네, 이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할게요. 앞으로는 아이패드 화면 전체를 띄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뀌었을 건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서 바뀌었고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재로 나가니까 자, 어쨌든 이어서 나갑니다. 1점 오늘은 아마 1.3하고 1.4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동차 방정식 AX는 0 이런 게 나왔고요. 제가 X를 그동안 쓸 때 벡터 기호를 썼었나요? 안 썼었나요? 잠시 제가 예전 해놓은 걸 잠깐 참고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 이제 동사방정식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AX는 B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얘는 이제 비동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non-homogeneous라고 불러요. 그래서 homogeneous하다 그래서 이 동차 방정식은 homogeneous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뒤에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가 있으면 이제 0이 아니라서 그게 이제 균질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제 non-homogeneous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homogeneous equation AX는 B 동차 방정식을 풀 때 이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 일반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 비동차를 이게 목표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먼저 봅시다. 동차 방정식 AX는 0이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라고 하면 뭐가 필요 충분 조건이냐 하면 주어진 방정식이 적어도 한 개의 자유 변수를 가지는 것
가진다. 이걸 조금 말을 바꾸면 변수의 수가 주축의 수보다 피벗의 수보다 더 많다. 예. 약간 코션을 하나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A라는 매트릭스를 갖다가 우리가 m by n이라고 하면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행의 개수니까 이퀘이션 방정식의 개수고, 그 다음에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수잖아요. 그랬을 때 변수의 수야 당연히 이거는 n인데 주축의 수 자체는 작거나 같기를 m보다도 작거나 같고 n보다도 작거나 같아요. 즉 minimum of m,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근데 이게 꼭 뭐 m이랑 같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증명은 일단 하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 예를 보겠습니다. 동차 방정식이 있는데 EX1 마이너스 X2 더하기 X3는 0, 그리고 4X1 마이너스 더하기 2X2 더하기 X3는 0. 요거의 해를 찾아라. 자, 이거의 첨가 행렬을 이제 구해보면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4, 2, 1,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다리꼴 행렬로 바꾸면 근데 이제 사다리꼴 행렬을 바꿀 때 제가 이제 주축 즉 피벗을 갖다가 무조건 1로 통일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번에는 제가 1을 하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드렸었는데 그럼 책하고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해서 제가 수업할 때는 그냥 여전히 권장은 하긴 하는데 뭐 책에 있는 대로 일단 쫓아가겠습니다. 네, 굳이 다르게 하지 않고. 그래서 사다리꼴 행렬로 바꾸면 얘가 2 마이너스 1, 1, 0, 그 다음에 0, 4,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서 요 두 개가 피벗이 1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1로 억지로 맞춰버리면 그러니까 분수가 계속 나와가지고 오히려 안 하는 쪽을 일단 권장하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걸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네, 구체적인 과정은 한번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할 것도 없는 게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거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을 뭘로 바꿔 쳤냐면 얘를 두 번째 행에서 빼기 2배의 첫 번째 행 이 과정을 거치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행연산을 했고 기본 행연산이 세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겠지만 세 가지가 뭐였었냐면 두 개를 바꾸는 게 있었고요. 행 교환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배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한 것처럼 행 교체 뭐 또는 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지금 이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약사다리꼴 행렬로 바꾸면 그게 뭐였었냐면 1, 0, 8분의 3, 0,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넘어올 때는 사실 이 중에 어떤 연산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넘어올 때는 사실은 피벗만 1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네요. 그 행교체도 한번 해야 되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식을 뭘로 바꿔주냐면 첫 번째 식 빼기 그러니까 더해줘야 되겠네요. 4분의 1의 두 번째 식
이렇게 해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대신에 상수배 해주는 4분의 1배를 해줘서 피벗을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이 아니라 다시 첫 번째 식을 피벗이 그렇게 해서 빼도 2니까 2분의 1을 해주는 이 작업을 해주면 이게 나오고요. 여기서 피벗이 1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게 문제가 되는데 이걸 없애는 게 이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피벗을 확보하고, 이제 피벗이 없는 주축이 없는 요렇게 free variable 자유 변수가 나왔어요. 여기 기본 변수하고 자유 변수가 나왔죠. 우리 새로운 책에서는 제가 그때는 종속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용어가 혹시 새 책에서 바뀌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책을 확인해 봤더니 그대로고요. 이 앞부분이 자유 변수라고 했었고, 이 앞부분은 종속 변수라고 했었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불렀었고, 다시 색깔을 바꿔서, 그러면 이거 이제 지금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는 제가 가우스 소거법이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뒤에 이제 조던 그 두 개로 나눴었죠. 그래서 포워드하고 백워드해서 전진 소거법하고, 그 다음에 후진 대입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눴었는데, 사실은 이제 가우스 소거법 하면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후진 대입법까지 포함했을 때는 보통 이제 수학자 요르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읽으면 조던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말이라서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 이렇게 읽는 게 맞는데, 저번 책에는 없어서 제가 소개를 안 했었습니다. 책에 바뀌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까지 들어가면 후진 대입법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했고,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이퀘이션을 보면 사실은 얘는 뭐랑 대응되는 거냐면 x1 더하기 8분의 3을 했더니 그게 0이 나왔고, x2 마이너스 4분의 1을 했더니 그게 0이 나왔다, 이 얘기인 거라서 아니지, x3가 빠졌죠. x3 여기도 x3. 그렇기 때문에 x1, x2, x3라고 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열벡터, 칼럼 열벡터는 어떻게 됐냐면 x1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x3, 그걸 아예 밖으로 뺄게요. x3로 빼고 나면 얘는 4분의 1 x3, 그리고 x3는 자유변수라서 아무거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유변수가 있을 때, 자유변수가 2개 이상이면 조금 조심해야 되고, 자유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제 그거를 여기다 1을 해놓고 요 앞에 나온 요 개수 이거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요거라고 봐도 좋고, 아무거나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거에다가 부호를 바꾼다. 그 바꾼 거를 여기다가 갖다 놔주면 이런 식으로 쉽게 얻을 수가 있었죠. 요건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해 형태로 놓으면, 이 자유변수를 제가 뭐 t라고 놓으면 표현된다 까지가 이제 예였고요. 자, 그래서 자유변수가 하나고, 해집합은 아직 사실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해집합은 일단 이 단락은 짓고, 해집합은 원점과 옆으로 적고 트랜스포즈로 적을게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8분의 3, 4분의 1에다가 1 해놓고 트랜스포즈 하면 그게 얘죠. 이거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8분의 3, 4분의 1, 1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벡터로 적으면 칼럼 벡터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화는 직선이 된다.
요게 일단 중요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 직선상의 모든 벡터들은 계수행렬에 의해서 모두 0벡터로 보내진다. 이 직선을 L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for all x in L A x 하면 걔는 0벡터가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정보는 요 A라는 행렬은 다시 한번 쓰면 2, 1, 1, 4, 2, 1 이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3차원에 있는 어떤 벡터인데 그럼 R3에 구체적으로는 제대로는 안 그리고 어떤 점이 있고 여기 원점이 있으면은 요런 직선 여기가 원점이고 뭐 이 점을 갖다가 마이너스 8분의 3, 4분의 1, 1 이라고 했을 때 그걸 연결하는 이런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A라는 행렬을 하면 우리가 지금은 얘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행렬이냐면 얘가 2 곱하기 3 행렬이니까 R3에서 R2로 간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A가 M 곱하기 N 사이즈가 크기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행렬 A는 Rn에서 Rm으로 가는 행렬로 어떻게 볼 수 있었냐면 X벡터를 AX로 가는 이렇게 보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3차원에 있는 벡터를 2차원으로 보내는데 그 보낼 때 그럼 이제 보내가지고 A라는 걸로 보내면 이제 얘는 공간에 있는 거고 걔를 R2로 평면으로 보낼 텐데 이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다 여기에 있는 원점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데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다른 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점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인풋 아웃풋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정보들이 원점으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정보가 숨겨지죠. 즉 직선상의 모든 뭐 벡터라고 해도 좋고 점이라고 해도 좋고 A에 의해서 여기서 함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선형 변환으로서 함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숨겨짐으로 약간 모호한 말이죠. 약간 수학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조금 철학적인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숨겨짐으로 A에 의한 상만을 여기서 상이라 하면 이미지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f가 정의역 x에서 y로 간다고 쳤을 때 이 앞에 거를 정의역, 뒤에 거를 공역, 그리고 그 안에 함수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렇게 f 라주 x라고 쓰고 이걸 치역이라고 불렀죠. 근데 요거를 다른 말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해서 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거의 상을 물론 이제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fx 바 x는 라지 x 이게 되겠죠. 그 상만을 봐서는 A에 있는 모든 정보 관찰에서는 불충분하다.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신호 처리 같은 문제에서 숨겨진 신호를 찾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자, 이 말이 아직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거의 끝에 가서 6장에 선형 변환에 보시면 그 핵과 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핵은 영어로 커널이고
사실 later죠. 그러니까 later 나중에 3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예에서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가서 여기서 또 한번 일단락이 되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AX는 0을 했는데, 그럼 AX 0을 풀었다 치고 AX B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비동차죠. 비동차 선형 1차 방정식 또는 뭐 그냥 선형 방정식 또는 그냥 방정식.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어떻게 할 거냐. 걔를 x라고 하면 얘는 xh 플러스 p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요 h가 정확히 뭐에 해냐면 ax는 0 해서 넌 호모지니어스 비동차를 갖다가 억지로 호모지니어스 동차로 바꾼 그거에 해. 방금 이제 가우스 소고법, 가우스 요르단 소고법을 이용해서 구했죠. 그것과 이 뒷부분은 특수해라고 불리는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얘는 제너럴 솔루션이고요. 동차 방정식. 그거 동차 호모지니어스 파트, 동차 방정 또는 동차 부분, 그거의 해를 구해가지고 그거의 일반 해를 구해서, 중요한 건 여기는 이거의 일반 해여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 P는 아무거나 하나면 돼요. 요렇게 항상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항상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무거나 왜 택해도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증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나 해보면, 제가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앰비규티가 없는데, 이 부분만 하나 해보면은 제가 XH 플러스 P1 파티큘러 솔루션을 P1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P2라는 걸 찾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걸 이제 두 개를 빼버리면 사실은 얘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형태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걸 말을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대충만 얘기하면 이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P1 마이너스 P2를 하면 이게 어차피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하면 이게 다시 0에 들어가서 이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제너럴 솔루션 파트에 흡수된다 뭐 이런 거라서, 느낌을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테그랄 x dx 이런 거 할 때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 했을 때, 제가 이걸 그냥 c를 냅두건 뭐 아니면 여기다가 뭐 c 프라임 더하기 뭐 3 이런 식으로 하든 별로 상관없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일단 그렇구나 하고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자, 정리. 1.11을 한번 보시면 주어진 벡터 b에 대해서 ax는 b가 해를 갖는다고 하자.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해는 무한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없을 수도 있고, 0개, 1개, 2개, 3개 이런 건 안 됐고, 있으면 무조건 무한히 많을 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있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0개는 아닌 지금 요 상황인 거죠. 그때
그러면 사실은 해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인 거죠. 네, 특수해. 그러면은 네, 이미 뭐 다 했던 얘기네요. 네, 굳이 한 번 더 쓰고 있는데 AX는 0의 일반해. 그러니까 똑같이 일반해라고 할 때도 동차 일반인지 비동차 일반인지 동차 일반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의 일반해 XH와 AX는 B의 특수해 P의 합이다. 즉 X는 XH 플러스 P 이렇게 된다. 한번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하고 여기도 나와 있죠. 어떤 것을 얘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예제 뭐를 보냐면 1.10을 보면 행렬 A가 뭐가 나왔냐면 3, 5,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그리고 6, 1, 마이너스 8 이렇게 있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벡터가 뭐가 나왔냐면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AX는 B의 일반해는 뭐냐 이걸 물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굳이 따로 안 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우리가 사실 처음에 요걸 한 번에 그냥 가우스 소거법으로 방법이 두 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에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 그래도 되고 아니면 나눠 가지고 요렇게 합으로 쓰는 x는 xh 플러스 p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책에서는 지금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권장되는 방법인데 이걸 왜 권장하는지는 이제 학기가 진행되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결국은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이유도 있고 수학적인 이유도 있는데 조금 프랙티컬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같은 데 취업을 한다고 해서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각보다 공대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시면 회사에서 저런 그 선형방정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A가 그러니까 B는 약간 실험 조건에 약간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A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있는 장비 뭐 이런 것을 못 바꾸고 얘는 약간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0만 풀고 나면 파티큘러 솔루션 하나 찾으면 다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수학적 측면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뭐 핵과 상 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레이러 나중에 하기로 할게요. 아무튼 책에서는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자 계산을 다 생략했는데 이거를 제가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자 이제 이거가 계산이 만에 하나 안 되시면 전 비디오를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수요일 날 오셔서 질문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면 일단은 쓰면 그래서 얘를 갖다가 기약사다리꼴 행렬 그러니까 로우 에셜론 폼, reduce row echelon form으로 바꾸면 RREF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됐었냐면 1, 0, 마이너스 3분의 4
0, 1, 0, 0, 0, 0, 그 다음에 여기가 0, 마이너스 1, 2. 그리고 여기가 다 0이기 때문에 일단 솔루션이 있는 거죠. 모순이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일일이 하지는 않겠고, 혹시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안 되면 수요일, 매주 수요일, 당장 내일이죠. 네. 12시에서 2시에 줌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뭐 미리 메시지나 뭐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셔도 상관없고요. 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뭐. 네, 이 메시지는 그거 저기 뭐야? M 말씀드린 M 메시지. 자, 등등등 뭐 이런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맵 계속 했으니까 그냥 바로 X 벡터 들어갈게요. 얘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x1, x1, x2, x3가 되니까 그리고 일단 복습이 먼저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질문하러 오시는 거고. 그러면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은 한 번에 풀었네. 그 뭐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책에서도. 이걸 글쎄요. 한 번에 푸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 파티큘러 하긴 파티큘러 솔루션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말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실제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도 필요한데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으려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돼서 오히려 한 번에 하는 거가 더 권장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이론적 측면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말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하고 나면 그때도 봤다시피 요 부분에 있는 것들을 지금 어차피 요 부분에서 누가 피봇이냐면 피봇은 얘네 둘이고 여기 이제 프리 자유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수항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떻게 될 거냐면 한 번만 더 해보죠. 저기 일단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3분의 4의 x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대로 오고 여기는 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여기는 2 그리고 x3는 그냥 그대로 오니까 x3 이렇게 되고 여기도 2가 아니라 3죠. 그러고 나면 여기가 이제 x3가 남고 더하기 그리고 대괄호를 쓰기로 했죠. 4분의 3에 0에 1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2, 0 이렇게 돼서 지금 좀 얘가 사실은 자유변수가 2개 이상 있는 얘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책에서 아마 나올 거라 그때 가서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때도 자유변수가 2개 있는 얘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제 수업 시간 내에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장담을 못하겠고 해드린다고 꼭 2개 이상 있는 걸 해보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자유변수기 때문에 그대로 왔고 이거는 이제 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 부호 바뀌어 있고 이 부분은 그대로 왔죠. 여기는 그대로 왔고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서 왔죠.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왔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걸 t로 바꾸고 이제 맨날 하는 짓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사실은 파티큘러 솔루션 p인 거고 요게 이제 제너럴 솔루션인 거죠. 일반해인데 뭐의 일반해냐면 AX는 제로의 일반해인
XH가 되겠죠. 네. 오히려 이렇게 가는구나. 저걸 구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B가 바뀐 걸 풀어도 요거에 그러니까 B가 바뀌어도 어차피 아무거나 B가 붙어있는 하나만 풀면 얘는 또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나왔고 그게 또 직선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3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1.4로 갑시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1.3까지는 사실 크게 내용은 없었고요. 1.4에 생성과 연립 1차 방정식 1차 연립 방정식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1차 연립 방정식 이게 있었고 이 단어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에서는 이제 1차 독립하고 이제 그런 걸 또 배울 건데 일단 생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에서의 1차 독립으로도 과 블라블라 이게 연결되고 또 이게 나중에 어디서 연결되냐면 기저가 나와야 되니까 4.2에서의 벡터 공간의 기저와 차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우리는 벡터 공간 Rn에서 정의되는 연산으로 덧셈과 스칼라 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R의 n승에는 더하기와 곱하기 요 상수곱이 있어서 요게 벡터 공간이 된다는 얘기를 새로운 책에서는 아마 이 얘기를 했었나 봐요. 저희 그 첫 번째 1판에서는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이제 잠깐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별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벡터 공간을 이룬다는 게 x하고 y하고가 둘 다 R의 n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알파라는 상수가 실수라고 쳤을 때 덧셈도 잘 정의가 돼서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x에다가 상수 알파벳을 해도 다시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음에 8가지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게 정리 1.1에 있었네요. 저번 판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리 1.1에 한번 써볼게요. x 더하기 y 벡터를 하면 y 벡터 더하기 x 벡터가 되고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두 번째 x 더하기 y를 먼저 하면 이것도 벡터인데 거기다가 g를 더한 거나 x는 먼저 냅두고 y하고 g를 더한 벡터하고 x에다가 그걸 더하면 괄호를 어떻게 쳐도 같다. 이거를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이제 괄호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계산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0벡터 더하면 안 더하는 거랑 똑같고 네 번째 x벡터에다가 이 마이너스 x라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자 사실은 이거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역원 같은 건데 이거 자체를 원래는 하나의 원소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0벡터가 나오고 교환은 원래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런 게 존재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부분 공간 중에서도 유클리드 공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유클리드 공간이잖아요. 이런 걸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얘는 사실은 그냥 마이너스 x를 내가 사실 이건 증명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그냥 같다라고만 처리해 둘게요. 마이너스 1배 x 그러면 상수배를 한다는 게 모든 원소마다 모든 성분마다 다 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배 한 그거예요.
네, 이 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직은. x 더하기 y 했을 때 요게 분배 법칙이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거는 이제 벡터에 대한 분배 법칙이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스칼라가 벡터에 분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 알파 이거는 스칼라가 있고, 그걸 더 한 다음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5배를 하나, 아니면 애초에 3배를 하고 그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그걸 각각 더 하나, 같다. 되게 당연해요, 사실은. 7번, 그리고 알파, 베타, x 요렇게 한 거나, 알파, 베타를 먼저 곱하고 x 한 거나, 그것도 같다. 그리고 무엇을 계산할까요? 숫자 1 곱하기 x 벡터를 해도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추상화할 거냐면, 나중에 추상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abstraction,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체를 구체적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에 불과한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위에 8가지를 다 만족하는 이미 어떤 그런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면, 어떤 집합 V가 있고 거기에 덧셈도 있고 상수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음 정리를 이걸 위에 걸 만족하는 거를 벡터 공간으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흘러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자, 그래서 시간이 저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벡터 공간 Rn, 우리는 어차피 당분간은 그냥 Rn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덧셈과 스칼라 곱이 있다는 걸 알았고, 네. 이게 유클리드 공간에 덧셈과 스칼라 곱이 있다는 걸 알았고, 다음 정의되는 연산은 이 두 연산을 일반화시켜서 한 연산으로 표현한 것으로, 앞으로는 특별한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다음 연산 한 가지로 생각하기로 하자라고 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정의 1.12로 가서 Rn상의 M개 뭐 굳이 말로 쓸 필요도 없겠네요. 이거는 V1 벡터, V2 벡터 땡땡땡 해서 V의 M 벡터가 둘 다 R의 N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벡터들이고, 스칼라가 알파 1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있냐면 알파 M까지 있는데, 이게 R에 그냥 실수다. 그렇게 있다고 쳤을 때 내가 Y라고 하는 새로운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알파 1 V1 더하기 알파 2 V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알파 M VM, 요거를 V1 땡땡땡 VM의 1차 결합 또는 선형 결합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linear combination 이라 한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그러니까 뭐 벡터니까 어차피 제곱 이런 건 말도 안 되지만, 숫자를 곱해가지고 1차 항들을 덧셈으로 연결해 놨으니까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정의로 가서
1.13에 가보면 R의 N상의 이런 말은 필요 없고 다음 집합 알파1 또 쓸 필요 없고 복부 수렴하면 되겠네요. 밑에만 좀 없애고 이거 봐 알파 i들은 전부 R에 들어간다. 이거를 V1부터 Vn의 Vm이죠. Vm의 생성이라고 부르고 스팬 사실 이게 스팬이라는 게 두가 지금은 사실 보통은 동사로 써요. 동사로서 이게 오히려 보통인데 굳이 명사로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이제 명사인데 책에서 쓰니까 그러니까 동사로는 만들어내다 약간 이런 뜻이고 그 만들어낸 거를 갖다가 그 집합 자체를 이제 명사로 지금은 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로 하고 이라 한다. 기호로는 노테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span of v1 vm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차 결합이 돼 있고 선형 결합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위 정의에 의해서 스팬을 갖다가 배웠으니까 계속 하고 있던 y는 알파1 v1 더하기 알파 m vm 이것을 스팬 오브 생성 v1부터 vm까지 이거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parametric vector equation이라고 한다. 벡터는 뭐 굳이 안 쓸게요. 이라 한다. 자, 그래서 예제가 이제 나오니까 좀 볼게요. 예제 1.12를 가보면 어떤 스팬이라고 할지라도 0벡터는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는 span of v1, vm. 왜냐하면 내가 이게 뭐여도 상관없이 얘를 0 곱하기 v1 더하기 0 곱하기 vm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span of 1,0 그리고 0,1 요거는 전체 R2가 된다. 왜냐하면 알파 곱하기 1,0 더하기 베타 곱하기 0,1을 하면 이게 정확히 알파 베타인데 결국은 이게 R2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span of 그냥 1,0 이러면 얘가 x축이죠. 어디서? in R2에서 보면 얘는 이렇고 또
0,1하면 이게 y축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4번. 사실은 스팬할 때 두 개만 넣어도 되는데 괜히 하나를 더 넣어줬어요. 스팬해놓고 1, 0도 집어넣고 0, 1만 집어넣어도 사실은 충분한데 1,1도 억지로 집어넣어서 얘는 사실은 redundant예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뭐 중복되는 그런 의미죠. 이건 한글 번역을 제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남는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여전히 R2예요. 더 넣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를 못 만들어낼 때 R2 전체를 못 만들어내거나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redundant 하고요. 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span of 100 010 물론 얘는 어느 거에 이제 스팬이 사실은 이것도 다시 벡터 스페이스가 항상 됩니다. 얘는 항상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벡터 공간이 됩니다. 추상적인 정의를 제가 정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RN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경우에는 RN의 부분 공간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얘는 R3에서 100 010으로 생성되는 평면이다. 즉 XY 평면이죠. 물론 이제 원래 부분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됐고 parameter equation 아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12에 가보면 두 벡터 저거에 대해서 매개 변수 방정식은 저렇게 쓸 수 있고 자 2번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벡터 U 벡터가 있는데 얘가 1,2인데 R2에 들어있어요. 그거로 생성되는 집합은 원점을 지나는 span of U 요걸 생각을 하면 TU 바 T는 R 이걸 뭐 X라고 놓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원점 0벡터죠. 이거를 지나는 U 방향의 직선이 된다. 1차원 부분 공간이죠. 그래서 R2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U 벡터가 있다 그러면 L이 되겠죠. 그거를 내가 L이라고 놓자. 그게 스팬이 된다. 이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차 연립방정식이 있어서 행렬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일단 한번 끊고 A라는 행렬이 A11부터 시작해갖고 A의 1n A의 M1부터 A의 Mn 즉 한마디로 AIJ인 거죠. M 곱하기 N 행렬인데 그리고 X 벡터는 우리가 기호로 늘 그렇듯이 X1부터 XN이라고 해놓고 B라고 하는 벡터를 B1에서부터 B의 M 이렇게 썼을 때 그리고 요거 이제 각각을 모아놓은 이제 벡터들을 A1 벡터, AN 벡터 즉 얘는 하나만 써보면 A11, A의 M1 이런 식으로 칼럼 벡터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AX는 B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랑 똑같은 얘기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니지만 중요해요.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데 계산해보면 그냥 나오는데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사실은 얘가 x1 a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an 는 b 벡터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약간 ax를 이렇게 써요. a1 컬럼 벡터 해서 a의 n 이렇게 보고 여기는 이제 x1 xn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얘네는 비록 벡터고 얘네는 숫자 하나하나지만 원래 숫자일 때 곱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쫙 곱해준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 자체가 아예 얘예요. 그리고 b는 그대로 써놓은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컬럼 스페이스, 열공간, 행공간 이런 거, 열공간 특히 이제 이게 나중에 열공간으로 이어질 겁니다. 컬럼 스페이스 웨이 이런 걸로 나중에 레이로 연결될 거예요. 혹은 이미 했었나요? 네,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AX는 B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정리 1.14죠. A라고 하는 행렬이 A1 땡땡땡 AN이라고 하는 이걸 열벡터로 갖는 n by n 행렬이고 B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R에 M에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앞에는 당연한 얘기고 이거의 해는 첨가 행렬 해는 즉 한마디로 첨가 행렬 A의 B의 해 그래서 1번은 뭐 별로 중요 그냥 같은 말 계속 반복해 놓은 거에 지나지 않고 얘가 x1 a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 an은 b의 해와 같다. 혹은 해 집합과 같다 이런 얘기고 중요한 건 얘인데 AX는 B가 해가 존재할 해가 존재한다. 이거의 해가 존재한다. if and only if 해놓고서 B가 어디에 들어간다? span of의 A1 땡땡땡 AN이다. 요거이다. 사실은 제가 사실 이미 열공간을 한 거거든요. 사실 용어만 안 했지 레이러라기보다도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생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도 좋지만 보통은 열공간이라는 말도 이제 검색이나 뭐 이런 걸 해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span of A1 AN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열공간 이미 공부를 다 한 거고 그래서 거기 아무튼 열공간 또는 스팬 생성에 들어간다. 이거는 중요하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남았나? 잠깐 보면 3, 4하고 한 두세 페이지 남았네요.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13에 보면 A1 벡터가 1, 2, 1, 1, 2, 0. 그 다음에 A2 벡터는 1, 1, 2, B 벡터는 -1, 2, 0이라고 할 때 B가 과연 스팬 오브의 A1, A2 있냐라고 물었고, 그러면 위 정리에 의해서 필요 충분 조건은 결국 뭐냐면 1, 2, 0, 1, -1, 2 여기다가 x1, x2를 곱해가지고 그게 -1, 2, 0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랑 동치고, 그러면 요 행렬을 가지고 사다리꼴 행렬로 만들면 뭐가 나오냐면 1, 1, 0, -3, 0, 2, -4, 0인데 뭐 여기서 또 굳이 기하까지 가줬는데 사실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000이 아닌 게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근데 뭐 이건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치, 이것만 갖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쵸. 여기서는 x2가 그냥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만 갖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기하까지 가긴 가야겠네요. 그래서 기하까지 가고 나면 근데 이제 완전 기하일 필요까지는 없고, 아직 사다리꼴이 덜 됐구나. 사다리꼴 1, 1 사실 이건 사다리꼴이 여긴 기하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뭐 통째가 다 사다리꼴이네요. 이건 그냥 중간 계산 과정에 불과하고, 사다리꼴 행렬을 가면 0, -3 여기가 -1, 4, 0, 0, 3분의 8인데 했더니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여기가 다 개수가 빵인데 0이 아닌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죠. B라는 게 스팬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거의 다 나가긴 나갔는데 그 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 예제 1.14 해서 스팬에 이름을 안 붙였나? 딱히 안 붙였네. 1, 2 그 다음에 1, 1 요게 정확히 R2다 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1, 2, 1, 1 해갖고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여기다 임의의 B1, B2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해가 존재한다 이걸 보여야 돼요. 그걸 보이면 증명이 끝나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사다리꼴 행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심지어 이건 기하 사다리꼴이 되는데 기하 사다리꼴로 바꾸게 되면 계산은 생략하고 1, 0, 0이래. 3b1-b2 여기는 -2b1 더하기 b2 이렇게 되니까 주축이 이렇게 두 개가 다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해가 이거 콤마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해를 갖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따라서 됐다. 네, 그냥 끝내면 되겠죠. 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한 번만 볼게요. 알아본 바와 같이 생성하기 위해서는 저걸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정리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